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님 방송 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상 총리실로부터는 독립해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공영방송이 좀 더 공정성과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미디어 오늘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민은 공영방송 KB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8월 15일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이었습니다. 총리,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말이 됩니까? 건국절이라서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씀하시죠. 네,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당일 KBS 아침 뉴스에서는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가 나갔습니다.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는 광복절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박정희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날 밤 다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 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 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죠. 일본 방송 JBS가 아니라 NHK냐고 물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 이 문건 보셨습니까? 어떤 문건인가요? 일명 KBS 장악 문건이라 불리는 대비 문서입니다.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해라, 인면 동의제를 무력화시켜라, 구조 조정을 해라,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심지어 KBS 공중분해까지 언급하면서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KBS 장악 문건은 과거 MBC 장악 문건을 연상시킵니다. MBC 문건은 2010년에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실제로 이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 문서가 자신의 경영 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정권의 절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송 장악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총리, KBS와 YTN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매뉴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저는 우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서,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가 만들어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기초에는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기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특정 방송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것도 저는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고 이행하는 거니까 정부로 봐서 무슨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은 정말 항상 중립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한 문건과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 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에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포인트로 방송 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상 총리실로부터는 독립해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제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검열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우선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행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동의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그 국정의 일환으로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고 축소됐습니다. KBS가 지난 2월 방송한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진행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YTN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라고 보도 통제까지 했습니다.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는 정권이 불편해하는 보도에 마구잡이 심의와 징계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공영방송이 좀 더 공정성과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KBS 광복절 사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쓰는 걸 넘어서 공영방송을 마치 극우 유튜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아닙니까? 제가 동의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시죠. 일단 그 이행을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MBC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이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사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르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제의 요구를 할 때 그 원인을 다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민주주의의 정당성 그리고 이 사회의 그 일종의 형해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적인 임명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역사는 왜곡되고 방송은 장악당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지킬 수 없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당해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을 못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들은 민생과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시 방송 장악을 멈추고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